동물권 보장과 동물 실험의 정당성, 그 사이에서 서울대 복제견 메이 사건부터 경북대 실습견, 건강이 사건 등 최근 대학 내 동물 실험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 학교 수의대 교수팀의 한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동물의 고통과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동물 실험에 대한 비판과 더 큰 이로움을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동물권 보장과 동물 실험이 양립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11월 20일 미국 의학학 논문학술지 플러스1의 우리 학교 수의대 연구팀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개인공 안구에 대한 예비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컴퓨터 디자인과 3D 프린팅 기술로 비용을 낮춘 맞춤형 인공눈과 안화 임플란트를 제작해 높은 제조 비용으로 사용이 꺼려졌던 기존의 안구 임플란트 및 보철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했다. 기존의 실리콘을 활용한 실험은 염증 발생과 이식물이 튀어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연구팀장으로 연구에 참여한 우리 학교 수의학과 박경미 교수는 신소재로 개발된 안화 임플란트는 생체 적합성이 높고 이물 반응과 염증 반응이 현재 소재보다 현저히 적어 현재 사용하는 물질보다 더 좋은 안화 임플란트 치료 소재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타진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치료 방법의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여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해당 연구에 대해 연구의 내용이 국제적 동물 실험 윤리에 충족하는지, 연구의 결과물이 기존의 절차와 비교해 실제로 얼마나 개에게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한 개들을 사용한 것이 과학적 및 임상적 정당성에 부합하는지, 수술 직후 통증이나 염증 등의 임상 징후에 대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조치가 적절했는지, 통증을 평가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됐는지 등의 문제를 이유로 연구윤리 문제 제기 및 논문을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물 실험 과정의 윤리 문제로 인해 논문을 재평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처음 국내에 알려졌고 이후 많은 누리꾼의 비판에 가세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연구 과정에서 멀쩡한 비글 개 암수 2마리의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인공 눈과 안화 임플란트를 넣는 실험을 한 후 안락사시켰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동물 실험을 규탄하는 청원과 해당 동물 실험을 승인해준 우리 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문제와 무능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이 각각 올라와 있다. 반면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동물 실험의 결과이므로 현실적 대안이 없는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연구자는 어떠한 과학적 사실과 의료적 방법의 기술 발전 및 검증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 이에 박경미 교수는 현재 동물 실험을 완벽히 대체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된 동물 실험은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의 동물 실험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최소한의 실험동물 개체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시행하는 원칙대로 호흡 마취 및 충분한 마약성 진통제를 2주간 사용해 통증을 경감시켰다. 우리 연구는 실험에 사용하는 고등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대상으로 대체하고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며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험을 정교화하려는 동물실험 3R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 라고 설명했다. 해당 동물 실험에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는 크게 동물 대체 실험 가능성, 실험 후 폐기 처분, 환자나 유기견으로 실험하지 않는 것이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박경미 교수는 먼저 동물 대체 실험 가능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동물 대체 시험법이 개발 중이고 우리 팀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의료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과학기술 검증을 위한 동물 실험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식 후 염증, 이물 반응, 거부 반응, 수술 적합성 평가 등의 연구는 현재 동물 실험 대체가 불가한 부분이다. 또 실험 후 안락사시킨 것은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돼 동물보호법 제23조 6항에 따라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나 유기견으로 실험하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 제24조가 유실,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안화 임플란트는 새로운 소재로 제작된 수술 재료여서 사전 안전 실험을 통한 수술 적합성, 생체 적합성, 염증 및 이물 반응 등의 임상 검증 없이 반려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건강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이었다. 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동조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우리 학교 박보현 학생은 실험을 통해 인공눈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에 대한 부작용으로 동물이 고통스러워했다면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실험 과정도 3R 원칙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학교 수의대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동물 실험은 수의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동물권도 중요하지만 소수 동물의 희생으로 더 많은 동물을 살리고 나아가 인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면 동물 실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요즘 진행되는 동물 실험은 최대한 동물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에 맞춰 진행되므로 이번 우리 학교 수의대 농구 연구팀의 인공눈물 관련 실험은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동물의 삶과 죽음은 소홀히 여기는 종차별적인 태도가 문제다. 동물에 대해 함부로 해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면 어떤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동물 실험의 대상이 대부분 개였던 것에 대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험 동물 중 대부분이 쥐이고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늘어가는 추세다. 개가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 또는 제보가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대체 시험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까지나 다른 동물의 고통에 의존하며 우리의 건강을 바랄 수는 없다. 좋은 과학은 동물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동물 대체 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1월 12일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경미 교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동물 실험 윤리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동물 시험 대체법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동물 실험을 반드시 3R 원칙에 입각해 수행하고 실험동물 복지 및 대체법 등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의견을 준 A 학생은 동물 대체 실험과 실험 후 동물 처우를 보장하는 등의 국가적 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람들이 그 실험의 목적과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공개돼야 하며 이를 꼼꼼히 평가하는 것이 동물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보탰다. 충북대학교 국자신문사 이종우 기자였습니다. 중고 거래 아직도 안 해봤어? 오늘날 우리는 생산과 수요가 넘쳐나는 이른바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새 것이 무한히 제공되자 역설적이게도 중고 거래가 인기다. 소열보다 공유를 중시하고 개성 표출 욕구가 강한 새로운 소비자들의 등장은 중고 거래 시장을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제 중고 거래는 어려운 사정에 선택하는 궁여지책이 아닌 어엿한 하나의 소비 트렌드다. 닐슨 코리아 클릭에 따르면
모바일 중고거래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규모를 불려 지난해는 117%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토록 헌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래 중고거래 시장의 인기를 논할 때 첫손에 꼽는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팬데믹이다. 불황으로 인해 삶이 팍팍해질수록 중고거래 시장은 오히려 급부상한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얻고 판매자는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정리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중고거래 붐은 N차 신상이란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N차 신상은 말 그대로 N번째 신상을 뜻한다. 수차례 거래됐지만 새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진 중고 상품의 등장은 장기화된 불황과 코로나19가 맞물린 결과다. 그런데 중고거래 열풍의 원인은 단순히 불황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중고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재테크로 떠올랐다. 온라인 소비 시장의 확대로 중고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개인도 하나의 유통 주체로 떠올랐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개인 판매자는 세포마켓으로 불리는데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무대로 생산과 유통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1인 마켓을 의미한다. 한정판 아이템 등을 구매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되파는 이른바 리셀이 대표적인 세포마켓의 형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고거래의 입지 변화를 증명하듯 우리 주변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의 원탑 체제를 지나 현재는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의 경쟁 플랫폼이 각종 서비스를 내세워 파일을 넓혀가고 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으로 이뤄진 중고거래 시장 탑3의 가입자 수는 대략 4천만 명에 이른다. 이는 웬만한 쇼핑 플랫폼 이용자 수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로 중고거래 시장이 확실히 주류 쇼핑 서비스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중고거래 플랫폼 중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다름 아닌 중고거래 문화의 시초격인 중고나라다. 지난 2003년 인터넷 카페로 문을 연 중고나라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저성장 속에 탄생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타공인 중고거래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중고나라지만 뒤이어 등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끌자 한 발 늦은 지난 2016년 애플리케이션 형태 플랫폼의 첫 선을 보였다. 두 번째로 지난 2010년 등장한 후발주자인 번개장터는 MZ세대의 리셀족에게 인기다. 리셀족은 앞서 언급한 리셀과 전미사, 족의 합성어로 제품을 구매한 뒤 중고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번개장터의 이서연 홍보 매니저는 번개장터가 주목하는 것은 취향의 다변화다. 요즘 소비자들은 한정 판매로 구하기 어려운 스니커즈부터 환경 혹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위한 빈티지 의류, 덕후들이 수집하는 굿즈까지 기존 상거래에서는 얻지 못했던 가치를 중고거래를 통해 찾고 있다. 특히 절약을 미덕으로 삼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소비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이 이러한 취향 가치 소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라며 번개장터의 슬로건인 취향을 잇는 거래 역시 이러한 특징을 차별화 요소로 삼아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출시된 당근마켓은 당근이세요라는 유행어를 낳은 중고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다.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의미처럼 동네 거래를 표방해 일면식 없는 타인이 아닌 근처에 사는 이웃과 거래한다는 아이디어로 중고거래의 가장 큰 우려 요소인 판매 사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동시에 당근마켓은 우리 동네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 사람들은 당근마켓에서 분실물을 수소문하고 붕어빵 노점의 위치를 공유하며 공동구매 인원을 모집한다. 우리 동네 생활과 밀접한 꿀팁도 구할 수 있다. 심지어 직접 만든 눈사람, 귀여운 반려동물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중고거래는 앞으로 점점 더 규모를 불려나갈 것이다. 어느 때보다 합리적 소비가 요구되는 어수선한 시기,
중고거래 플랫폼의 신입 애용자 중 한 사람으로서 무궁무진한 그 미래를 기대해 본다. 충북대학교 국자신문사 양서영 기자였습니다.